미국의 항공모함을 지키는 거대한 레이더, 이 툴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항공모함에 날아다니는 레이더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과거부터 해군은 멀리 있는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과거에는 화살을 이용해 싸웠고, 근대에 들어서는 거대한 함포를 이용해 싸웠습니다. 각국의 거대한 전함들은 수십 센치 구경의 대포를 멀리 쏘아보냈습니다. 무려 30에서 40km나 말이죠. 사실 전함에서는 30km 밖의 목표물을 관찰하기도 힘들기에 레이더의 도움을 받아 사격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움직이는 목표물은 사격이 힘들어 이 사거리보다 훨씬 근접해서 사격을 진행했죠. 하지만 레이더조차 이보다 멀리 탐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적의 전함 정도야 탐지가 가능했지만 때는 2차 세계대전, 전함과 항공모함들이 뒤섞여 아수라장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멀리서 날아오는 적의 함재기들은 탐지가 힘들었습니다. 함재기들은 더 먼 거리에서 날아와 갑자기 하늘 위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전함의 레이더는 멀리서 날아오는 함재기에 대응이 힘들었죠. 적의 항공모함이 어디쯤에 있는지도 찾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결국 전함은 이를 상대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전쟁터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전함도 이런 문제를 겪었지만 이런 함재기를 보내는 항공모함도 다른 항공모함과 전투를 치를 때 적의 함재기가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 수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 함재기들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날아왔기 때문에 항공모함이나 함정들의 레이더 사정권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재기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적이 있는지 정찰하곤 했죠. 이런 상황이었으니 먼저 적을 찾는 쪽이 승기를 가져갔습니다. 공격받는 입장에서는 함재기의 공격을 받으면 다시 적 항공모함을 공격해 맞대응을 해야 했지만 함재기들이 일자로 날아오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적의 항공모함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죠. 특히 일본은 이렇게 깜짝깜짝 나타나서는 비행기를 배에 냅다 박아버리는 카미카제도 시도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비행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무조건 알아내야만 했고 적의 항공모함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다면 매우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큰 레이더를 필요로 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레이더를 장착한다고 해도 탐지 거리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었죠. 아무리 강력한 레이더를 쏜다고 해도 수평선 너머에 있는 적을 탐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레이더가 좋으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적 전투기는 탐지해서 대비가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적의 함선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배에서는 레이더를 아무리 높게 설치해도 50m 높이가 최대였는데요. 50m 정도면 겨우 25km의 거리였죠. 30km도 제대로 보기가 힘들다는 것인데요. 미국은 적어도 수백 킬로미터는 쉽게 탐지가 가능한 방식을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배의 높이를 200m나 300m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높게 만드는 건 역시 불가능했죠.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레이더를 하늘에 날려보내자는 것인데요. 높게 날수록 멀리까지 보이는 것이었죠. 5km 상공까지만 날더라도 무려 250km의 범위가 탐지됩니다. 그렇게 미 국방부는 당장 하늘에 레이더를 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늘에 나는 거대한 레이더인 조기경보기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하늘에 그 무거운 레이더를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행기가 커집니다. 땅에서는 충분히 이루기 가능했지만 항공모함에선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죠. 미국의 항공모함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땅에 붙어있는 공항에 비해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루먼이라는 항공회사가 나서 미군의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그루먼은 당시 C-1이라고 불리는 항공모함용 수송기가 있었는데요. 어차피 수송기가 짐을 실으려고 만든 비행기이고 마침 항공모함에서 운용이 가능한 기체였기 때문에 내부를 깔끔하게 비우고 위에 거대한 레이더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함재기 버전 조기경보기인 E-1 트레이서가 탄생합니다. 항공모함 위에서 조기경보기를 운용하게 된 이후 미군은 그야말로 신세계를 맛봤습니다. 수평선 저 멀리 움직이는 적 함정의 동태를 살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트레이서는 어디까지나 수송기 기반이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선 기체가 견디기 힘든 정도의 레이더를 짊어졌기 때문에 비행이 불안정하기도 했고 또 날씨가 좋지 않으면 운용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조기경보기로 처음부터 개발하기로 했죠. E-1 트레이서의 개발을 맡았던 그루먼이 이번에도 개발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상용 조기 경보기를 바닥부터 개발했고 1960년 10월 21일 초도 비행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기체의 이름은 E2 호크아이라고 붙였죠. 우리말로 매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E2 호크아이의 최신 개량형인 E2D를 기준으로 전장이 17.6m에 중량은 18.2톤으로 크기가 작습니다. 승무원은 총 5명이 탑승하는데 2명이 조종사이며 관제사가 3명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650km로 그리 빠르지는 않고 고도도 일반 비행기 수준인 10km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합니다. 항속 거리는 약 2700km입니다. 가장 중요한 위에 올라간 레이더는 AN/APY-9이라고 불리는 레이더인데 770km 밖에 있는 폭격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20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죠. E2 호크아이는 기존의 E1에 비해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레이더입니다. 개량형인 E2D에 장착된 레이더인 AN/APY-9은 지름이 7.3m에 달하는 거대한 원판인데 E2 위에 올라가 10초에 한 바퀴씩 돌아갑니다. 기존의 다른 조기 경보기들은 돌아가지 않는 고정형이기에 자연스럽게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E2는 전혀 사각지대가 없는 것이죠. 이 레이더는 무려 770km 밖에 있는 폭격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E2는 주로 소련의 핵 폭격기들을 탐지해 핵미사일을 쏘는지 감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죠. 그리고 매우 작은 경전투기와 같은 목표물들은 320km 내에 있으면 모두 잡아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대 20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련에 있는 모든 항공기가 한꺼번에 날아와도 E2D 한 기가 모두 잡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E2 호크아이의 탐지 면적이 770km인데 항공모함으로부터 770km 떨어진 적만 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E2 자체도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공모함에서 일정 거리를 벗어나 활동할 수 있죠.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기준으로 한 척당 평균 4개의 호크아이가 탑재되는데 한 기 또는 2기가 항상 항공모함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진행합니다. 항공모함으로부터 300km 정도 떨어져 있다면 1000km가 넘는 거리에 있는 적을 확인해 함대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전단은 365일 24시간 360도 방면에서 다가오는 적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호크아이가 적을 탐지하게 되면 방공 순양함이나 구축함들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호크아이가 탐지한 적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에 있는 레이더도 엄청난 수준이지만 이렇게 최전방에서 먼저 위협을 탐지해주면 훨씬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적이 어떻게든 미국 항공모함 위치를 알아냈다고 해도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거리 대함 미사일, 적의 함재기, 폭격기 할 것 없이 1000km 밖에서 미리 걸리는 것이죠. 1000km라는 거리가 잘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마하 1의 속도로 적의 전투기 편대가 항공모함을 공격하러 출발했습니다. 정확한 항공모함의 위치는 모르지만 어떤 섬 근처에 있다고 해서 날아가고 있죠. 마하 1이면 1시간에 약 1200km를 가는데요. 이때 항공모함으로부터 1000km 이내에 접근한 순간 E2 호크아이가 바로 항공모함에게 적 전투기의 위치 정보와 속도 정보를 보냅니다. 적 전투기는 지금으로부터 50분 동안 항공모함을 향해 날아가야 하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면 미국 항공모함에서 대응 전투기들을 출격시킬지 방공 미사일을 쏠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고민하다 짜장면을 시켜먹고 대응해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게다가 적의 전투기들은 항공모함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50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 보면 정말 레이더의 성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천리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련은 이런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부수기 위해 투폴레프 22M과 같은 초장거리 폭격기를 개발해 600에서 1000km 밖에서 대함 미사일을 쏘기도 했습니다. 이때 미사일은 약 마하 5의 속도로 날아오는데 이런 미사일을 소련이 발사하면 짜장면을 먹을 시간은 없겠지만 이지스 시스템이 대응할 시간 정도는 벌어줄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약 6, 7분이 걸리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 미군에게 촉박하진 않은 시간입니다. 이쯤 되면 미국의 방공 능력을 누가 뚫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조기 경보기를 피하기 위해 수면에 가깝게 매우 낮게 비행하는 전투기들이 있는데요. 원래 높게 다는 조기 경보기는 저고도의 비행체를 탐지하기 어렵지만 E2 호크아이는 수면에 붙어 비행하는 비행체까지 탐지하기 때문에 몰래 항공모함으로 접근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감시자 역할을 맡고 있죠.
매의 눈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이 함상용 조기 경보기를 운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조기 경보기는 정말 기체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사출 장치가 없는 항공모함에서 운용이 힘들기 때문이죠. 프랑스도 겨우 한두 개의 E2를 운용할 정도입니다. 미국은 현재 E2 호크아이 313기를 생산해 250기가량을 실전 배치했으며 이 중에서 88기는 가장 최신형인 E2D입니다. 현재 11척의 대형 항공모함에서 각각 4기씩을 채워 넣어도 44기의 E2D가 남아도는 상황이죠. 남아있는 E2 호크아이들은 해군 기지에서 대기하거나 정비용으로 교체해가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E2 호크아이는 가장 최신형인 D형을 기준으로 2270억 원에 달하는 매우 고가의 항공기입니다. 현재도 E2 호크아이는 전 세계의 바다 위를 날아다니면서 적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 해군의 천리안 E2 호크아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